누구나 화를 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고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화가 가라앉은 뒤에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그런데 2500년 전, 공자는 이 화라는 감정을 이미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통찰은 오늘날 심리학이 밝혀낸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은 논어에 실제로 기록된 공자의 분노관리법 5가지를 원문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가짜 명언이 아니라 논어 원문에 정확히 실린 말씀만 담았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제자 번지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미혹됨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잊고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미혹, 어리석음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공자는 화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공자가 경계한 것은 하루아침에 화의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화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그 화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던진 말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정작 잃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 화가 치밀 때 잠시 떠올리세요. 이 화가 지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 번째. 공자에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아끼던 제자는 아내였습니다. 노나라 임금애공이 물었습니다. 제자 중 누가 가장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는 수많은 제자 중 아내를 꼽으며 단 2가지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불천노. 화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는 화의 상당수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푸는 것. 아침에 겪은 짜증을 하루 종일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천노, 화를 옮기는 일입니다. 화의 진짜 원인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화가 난 자리와 화를 푸는 자리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 공자는 바로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배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세 번째. 공자는 사람이 평생 경계해야 할 것을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그중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 젊고 힘이 넘칠 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혈기가 한창 강할 때는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혈기라는 단어입니다. 공자는 분노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정확히 봤습니다. 화가 치밀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그 신체 반응을 공자는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몸이 흥분 상태에 들어간 순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흥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 화가 몸에서 끓어오르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결정도,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세요. 네 번째. 어느 날 누군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말처럼 얼핏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뜻밖의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덕은 무엇으로 갚겠느냐? 원한은 정직함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라.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를 봅니다. 공자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착하게만 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억지로 삼키기만 하는 것은 결코 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직보원. 원한을 정직함으로 갚는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려 복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덮어버리지도 않는 것. 다만 공정하고 올바른 태도로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정직함이라는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분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화살은 언제나 밖을 향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그러나 공자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신은 두텁게 꾸짖고 남은 가볍게 꾸짖으면 원망이 저절로 멀어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는 화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기대에서 옵니다. 상대가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공자는 그 기대의 잣대를 먼저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너그러워질 때, 놀랍게도 애초에 화를 낼 일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화가 난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가 나기 훨씬 전, 나를 돌아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화에 대한 현대 심리학의 결론이 2500년 전 공자의 말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는 실컷 표출해야 후련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 통념이 사실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화를 밖으로 터뜨리고 그 일을 자꾸 곱씹을수록 분노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화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공자의 불천노와 정확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분노의 신체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 몇 초, 몇 분을 넘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혈기가 끓는 순간을 경계하라는 공자의 가르침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동양의 성인과 현대 과학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루아침의 화는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둘, 화를 엉뚱한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셋, 혈기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을 경계하세요. 넷, 원하는 미움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갚으세요. 다섯,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공자는 우리에게 화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화의 주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부디 이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의 분노로 평생 소중한 것을 잃지 맙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논어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